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도 통하지 않는 지구 반대편 전쟁에 보내졌으며 그들이 러우 전쟁에서 북한군 파병이 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 의해서 2번 전국이 초토화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합니다. 민주당은요, 한국군 파병을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과 러시아에 불리해지기 때문이죠. 민주당은요, 자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당입니다. 그냥 북한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존재하고 지금은 범죄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직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북한 군들에게도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번 주는 직녀 영상을 찍어놓고 편집할 여유가 너무 없어서 늦게 올렸습니다. 요즘은 12.7 끝나고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에게 변화가 있고 또 교회들에도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요, 더 민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더 은밀하게 말씀하시고 더 좁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많은 좋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제가 통일 대박 완성의 길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역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 관점에서 풀어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들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패권국인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선출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트럼프는 이 러우 전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 어떻게 자유동맹국으로 협력하고 국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 11월 15일입니다. 저녁 7시에 북한 전문가 정교진 박사님 초청 강의를 메노라 통일선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들으시고 더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잡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란에 줌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는 이 전쟁에 북한군이 약 1만 2천 명 정도가 파병되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 입대가 17세부터입니다. 10년 정도 복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세부터 26세까지의 청소년, 청년들이 파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남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뭘 하고 있겠습니까? 수능 준비도 하고 대학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한창 젊음을 불태우고 있을 나이인데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도 통하지 않는 지구 반대편 전쟁에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북한에서 훈련받는 상황은 산, 골짜기, 계곡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허허 벌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보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10대, 20대가 있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는 10대에서 20대. 현대전 전술에 숙달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로지 정신력으로 전쟁에 임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죽으러 가는 총알바지 말고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짧은 영상을 보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요, 드론을 띄워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당한 북한군 추적 영상인 빠른 속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첨단 드론 수천 대를 띄워서 도처에 숨어있는 병사들을 핀셋으로 도려내듯이 찾아내서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장갑차가 북한군을 버리고 떠나는 영상도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촬영 장소는 우크라이나 크루스크 지역으로 북한군 8,000명이 배치된 걸로 알려진 곳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러시아군 장갑차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보병들을 전장에 남겨두고 이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군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보시면요, 러시아군과 북한군 사이에는 소통도 안 되고요. 장갑차는 보병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보호해주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군 병력이 전열을 잘 갖추어도 이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 모를 상황인데 대열을 이탈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총알바지로 보내진 것이 더 합리적인 분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요, 러우 전쟁에서 북한군 파병이 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는요, 항상 패권국과 도전국의 세력 충돌이 반복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영러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세계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영국이 패권국이었고 러시아가 도전국이었습니다. 영국은 해양 세력으로 해양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대륙 세력이었기 때문에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하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결국엔 중동을 거쳐서 북동아시아로 번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반도로 오게 됐는데 1904년에 러일 전쟁이 그렇게 해서 발발된 것입니다. 결국 이때 이긴 나라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할 수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레닌이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세우고 난 뒤에 스탈린이 그 뒤를 이었죠. 동유럽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극동아시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서요, 한반도 땅에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 의해서 두 번 전국이 초토화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반도 땅은요, 중국, 일본,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우리나라를 침략하여서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근대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쟁에 꼭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으로 항상 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북한을 요동시켜서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거기서 그칠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러우 전쟁이 휴전할 확률이 유력합니다. 휴전을 하든 러시아가 승전을 하든 러시아가 패전을 하든 러시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과 러시아는요, 러우 전쟁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해서 남한을 삼킬 공통의 야욕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대한민국 땅은 국지전으로 초토화되겠죠. 제2의 6.25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띄워주는 이 두 개의 사진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1950년 3월이고 하나는 24년 6월입니다. 하나는 스탈린과 김일성이고 하나는 푸틴과 김정은입니다. 11월 12일에 이 사진의 마지막 도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이것을 완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것은요, 북한의 전쟁 유사시 언제든지 러시아 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언제든지 남북 전쟁이 아닌 러시아군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개입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6.25 전쟁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같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반도의 전시 상황은요, 항상 그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러우 전쟁에 대한민국의 K국방이 공식적으로 관여되고 파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방산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전이 되든 패전이 되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우리가 더 손해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우 전쟁은요, 침략국과 방어국이 명확합니다. 이때 이 방어국에 대한민국이 참가함으로써 대한민국 위상은 지금보다 국제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 어느 분이 저희 이 의견을 반대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전력과 전술이
이번에 발의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더 큰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방산 수출도 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국군이 가서 죽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쟁은요, 북한군 파병처럼 보병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생명에 지장 없이도 충분히 전쟁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여러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잘하는 것이 정치가들의 임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치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내각은 1기 내각 때와 상이한 국제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트럼프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을 기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더 어떻게 일으키고, 미국을 어떻게 더 잘 살게 하고, 미국의 국제관계에서 더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두 번째 내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공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업가, 첫 번째는 사업가 트럼프였지만 지금은 기독교인 트럼프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유세 중에 총격 사건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그야말로 죽을 뻔했죠. 트럼프는 자신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이익이 된다 해서 쉽게 손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푸틴과 손잡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 세계가 알고 있죠. 그리고 북한이 어떤 것인지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하나죠. 트럼프 대통령이 곧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조건을 제시하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제안을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종전 전에 대한민국이 이 협상 카드에서 한 부분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도 심리전을 통해서 투항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트럼프는요, 김정은과 싱가포르 회담에서 거짓말을 쏟아보았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북한과 연계된 러시아의 태도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거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충분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역사를 살펴보아도, 국제적인 흐름을 살펴보아도 이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북한과 일심동체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저 거짓 술수에 금방 또 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요, 한국군 파병을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과 러시아에 불리해지기 때문이죠. 민주당은요, 자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당입니다. 그냥 북한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존재하고 지금은 범죄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야지 북한 주민들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아무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 북한의 자녀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두 금요일 저녁 7시에 오셔서 줌 강의에 참석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진의 여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익국론, 한미동맹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체성으로 통일한국의 문을 여는데 전력하기로 약속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